네, 안녕하세요. 유학원사 실비아입니다. 부모론 시간이 돌아왔네요. 부모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론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부모가 된다는 것 무엇인지, 부모 역할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부모 자녀에 대해서 가족학적 어떤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지, 부모 양육 태도, 그 다음에 가족 간 의사소통 유형, 그 다음에 부모 교육 및 참여, 부모 교육의 역사, 부모 교육론 및 프로그램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 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론, 부모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이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 파트는 여기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논술 문제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든 이론 관련해서 PAT 이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저스 이론,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에 로저스 이론이 들어가는데요. 아시다시피 로저스 이론은 배경 심리 이론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로저스 이론은 뭐 발달 심리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실은 우리가 로저스 이론은 발달 심리에서 많이 배웠지만 실은 여기 부모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도 배경이론으로 중요하게 쓰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부모론에서 뭐 로저스 이론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많이 나오는 파트는 이 파트입니다. 중요한 파트는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부모론 파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용, 핵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스콜릭이나 라빈이란 학자가 부모됨의 의미 또는 부모됨의 동기, 부모론의 이론적 관점, 그 다음에 가정생애 주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두발이란 학자가 가정생애 주기를 얘기를 했어요. 인간 생애 주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에릭슨 이론의 8단계, 에릭슨의 생애 8단계 이론이 심리, 사회적 이론이 바로 우리의 어떤 인간 생애 주기인데요. 그 이론에 빗대서 듀발이란 학자도 이제 가정이라는 것도 어떤 우리의 인생처럼 주기가 있더라라고 해서 가정 생활 주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에 대해서 로시, 듀발, 비그너, 그 다음에 유아기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고요. 부모 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베스키 등이 얘기했고, 또 부모 성장 단계에 대해서 로시가, 갈린스키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든지 논술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부모론은 뭐 유아교사론이 이제 기출문제 80% 정도가 유아교사론에서 출제가 됐지만요. 나머지 20%에서 부모론이 중요 파트로 이제 유치원 교직 논술의 중요 파트로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교사론이 유치원 교직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논술에서.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파트를 보자면 부모론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론에서 하시는 부분은요, 유치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직 논술을 위해서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2차 심층 면접에서 부모 역할, 그 다음에 부모와 관련된 이론들, 부모 상담과 관련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왔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를 이론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있는데요. 구조 기능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 사회 교환론, 체계 이론, 갈등론, 여건론 6가지로 논하게 됩니다. 이 개념들이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서요.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이제 개념을 구분하시긴 어려워하시는데, 혼란스러워하시는데, 어려운 개념이라던가 구분이 안 되는 개념이 아니라요. 이 부분이 우리한테 생소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디어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누리과정 신이론에서 사회관계 배경이론으로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이론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는 이론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부모 양육 태도부터인데요. 바움랜드의 이론이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바움랜드라는 학자가 부모 양육 태도를 말하기 전에요. 이 시몬드라는 학자와 셰퍼라는 학자도 이제
양육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전적인 부모 양육 태도이기 때문에 아직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바운린드가 최근에 2020년에 유특과 유아 임용 모두에 같은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 바운린드가 제시한 부모 양육 태도는 3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4가지로 확장시킨 사람이 마코비아 마틴이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운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라고 물어보지 않고 바운린드와 마코비아 마틴이 제시한 4가지 부모 양육 태도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4가지라 한다면 이 마코비아 마틴의 부모 양육 태도를 말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코비아 마틴의 부모 양육 태도 4가지가 실은 대중에게는 바운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유는요. 마코비아 마틴이 이 부모 양육 태도를 4가지로 만들 때 이 3가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중에 하나를 2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이 3가지를 만든 사람이 바운린드라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운린드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중에 이제 3번째 부모 양육 태도를 2가지로 나눠서 4가지로 확장시켰을 뿐인데 이걸 마코비아 마틴 거라고 할 수 있냐? 결국은 바운린드가 이렇게 다 정립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실은 마코비아 마틴의 부모 양육 태도 4가지를 우리가 바운린드 거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바운린드는 3가지, 마코비아 마틴은 4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우리 이제 기출 문제에서 2020년에 바운린드가 와 마코비아 마틴의 부모 양육 태도 4가지라고 하면서 이 2개를 같은 걸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운린드 부모 양육 태도라 그래도 이 4가지의 근거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기출문제에서 이미 이 2가지가 같은 겁니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코비아 마틴의 이름 없이 바운린드의 이름만으로 4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2020학년도에 바운린드 부모 양육 태도라고 안 하고 바운린드 마코비아 마틴 4가지 부모 양육 태도라고 한 것은요, 바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정확히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출문제에서 바운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 이런 식으로만 물어봤다면 우리는 이 3가지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대중에게 알려진 이 4가지를 말하는 거야? 라고 또 논란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바운린드, 마코비아, 마틴 하면서 4가지 부모 양육 태도라 그랬으니까 아, 정확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혼란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운린드, 마코비, 마틴 부모 양육 태도가 최근에 나왔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의사소통 유형 이론이 있는데요. 사티리 개인의 어떤 한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얘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갈빈과 브롬멜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연구했고요. 번스타인은 부모의 언어 통제 유형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페즈도 이제 번스타인과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요. 건페즈의 이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번스타인의 이론을 그대로 건페즈도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격려를 하라가 유아교육적인 방법, 바람직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죠.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 및 참여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워낙 많이 나와서 부모 교육 및 참여 부분은 워낙 많이 나와서 이렇게 2001년이다, 2002년이다, 그 다음에 2004년, 2010년, 2012년, 2016년인데 어떤 이론에 정확히 뭐 어떤 이론이 나왔다라기보다는 부모 교육 및 참여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좀 옛날이죠. 그쵸? 2001년, 2002년, 2004년, 2010년, 2012년.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리과정 전이고 2016년만 누리과정 이후거든요. 근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앱스테인이 제스트위키라는 사람이랑 부모 교육 유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유치원 교육과정이 아닌 유치원 교직 논술에 앱스타인의 부모 교육 유형 중 지문에 나타난 걸 찾아서 글로 써라라는 게 논술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티븐스와 킹이 부모 참여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부모가 어떤 식으로 유아교육에 참여하는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부모교육의 역사는요, 서양의 부모교육과 한국의 부모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익숙한 학자들의 이름이 나왔죠? 코메니우스, 로크, 루소, 페스탈로치, 프레벨. 자, 선생님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교육 사상가죠. 네, 사상가들이 이제 부모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새로울 거 전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상가 중에서 내용 중에서 교육 철학 및 사상 중에서 그 부분이 부모교육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번 다시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르시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발달 심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달 심리 부분에서 이 발달 심리 이론들이 부모 교육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가 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또 여러분한테 새로운 건 아니에요. 발달 심리 시간에 다 알아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상가가 처음이고 그 다음 이론이 발달 심리잖아요. 부모 교육에도 사상가들이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자 들이 영향을 미쳤다.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부모 교육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아교육의 개론 시간에는 어떤 한국의 전통 문화라던가 한국의 어떤 전통 유아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죠. 이런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 과정의 변천이라던가 한국의 유아교육 같은 부분에 다음 3월부터 이루어지는 누리과정 및 신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들여다본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고대 단동시푼이라는 게 있었대요. 단군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시푼 10가지 교훈이라는 거고요. 이 10가지 교훈 더하기 각궁이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각궁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또는 우리가 아기들한테 까꿍 많이 해주죠. 그 까꿍이 바로 이 각궁인데요. 그래서 총 실은 11개예요. 10개의 교훈과 각궁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 10개의 교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각궁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10개의 교훈이 이 궁극적으로 각궁을 위한 거다. 그래서 총 1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각궁이라는 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교훈조차도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이 각궁을 위해서 하는 말, 장군이 자손들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려시대에 태종 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내훈과 동몽이 있었습니다. 근세에는 규범, 성학, 심료, 개례서, 태교신기, 교합청소, 동학사상이 있었는데요. 여기 모두 아이들의 어떤 소중함, 아이들의 인격 존중, 아이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이러한 사상에 근거해서요. 우리는 아이들의 어떤 그 존엄성이나 어떤 올바른 본성을 기르기 위해서 엄마가 그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부터 잘 가르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태교부터 중요하다. 뭐 태중훈문, 태교신기 뭐 같은 말인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아이를 교육해야 된다. 그런 사상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커가면서 아이를 어떻게 올바르게 가르칠 건가라는 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제시대에는 이제 브라운리와 호월드가 이화여대, 그쵸? 이화여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화여대에서 유아교육과가 들어오고 이화유치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화유치원에서 브라운리와 호월드가 그 유아교육, 부모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브라운리가 어머니 회를 강조했다면 호월드는 어머니 회 더하기 아버지 회를 중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라운리의 D를 호월드가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친회는 초등학교 부모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1980년대 부모교육 어떻게 흘러갔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론 및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의 핵심 학자는 아들러와 로저스입니다. 아들러는 이제 개인 심리학을 얘기했는데요. 이 아들러의 이론이 드라이커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로저스의 이론이 기노트란 학자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아들러의
로저스 이론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발달 심리학에서 했던 자아중심적 이론과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그대로 나오고요. 덧붙여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들러가 이제 개인의 심리야, 인간에게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최상으로 발휘되는 거는 열등감 때문이다.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세 가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결국 자아실현을 이룬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로저스 이론은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이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유아에게 적용한 게, 아동에게 적용한 게, 그래서 내담자를 아동 중심으로 바꾸고 상담을 아동이니까 놀이로 바꾼 아동 중심 놀이 치료를 제시한 사람은 엑슬린이라는 학자이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인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지 문제가 그 자체로 문제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게 아니라는 그렇게 그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와 행동을 치료하자라고 해서 앨리스가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를 얘기하는데요. 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이 PET, 고든의 PET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부모 교육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론에 대해서 뭐 2009년에 나온 것도 있지만 결국 각각의 학자들의 근거에서 굉장히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드라이커스가 2011년, 13년, 19년 유트,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부모 교육 이론이 2019년 유트, 그 다음에 PET, 고든의 PET 이론이 2014년, 16년, 18년, 2019년 출시, 버넷 교류 분석 이론이 2013년 유특가 출시에 나왔다. 행동수정 이론은 행동주의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유아의 어떤 문제 행동을 수정하거나 또는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하게 만드는 행동주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유특에서 거의 매년 굉장히 중요하게 빈번하게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 부모와 자녀 간의 민주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인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을 중심에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부모교육 이론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모 자녀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부모들이 또는 자녀들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부모로서의 어떤 양육 태도의 미숙함 때문이야. 그런 어떤 전략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모로서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부모를 도와주면 문제는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이론이죠. 교류 분석 이론은 번의 이론인데요. 실은 번은 정신분석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프로이드 학파에서 번을 받아주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번이 자신만의 어떤 교류 분석 이론, 프로이드가 한 개인의 어떤 의식 상태를 연구했다라면 번은 한 개인과 한 개인이 서로의 어떤 의식을 어떻게 교류하는지 또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을 많이 참고해서 자신만의 교류 분석 이론, 사람 간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한 이론을 이제 번이 얘기했고요. 이 문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모론에서 마지막은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요.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 PET가 고든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고든 이론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든 이론은 부모교육론, 고든에 초점이 맞춰서 부모교육론에도 나오고요. 이 프로그램,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때 PET라고 나왔어요. 고든이라고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알아주셔야 돼요. 스텝 AD. 그 다음에 이제 딩크마이어가 이 드라이커스의 이론과 T 고든, 기노트 이론 다
합쳐서 스텝이라는 체계적인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P가 파킨이라는 학자가 적극적인 이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칸터와 칸터가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인 주장 훈련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모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음 부모 교육인데요. 요게 이제 원래 명칭은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래요. 그런데 이음 부모 교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대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유아들을 위한 포괄적 보육 서비스 부모 교육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헤드스타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총체적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음 부모 교육은요,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를 위한 거고요. 포괄적 보육 서비스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긴 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총체적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까지가 부모론입니다. 그래서 부모론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분량에 비해서는 진도가 빨리 나갈 수는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